네, 최근 시장에서는 연기금의 행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한 달 동안에만 1조 원 가까이 연기금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증시 하단을 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데요. 다시 좀 연말이 다가오면서 시장의 구세주로 등장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연기금의 향후 좀 매수 여력은 얼마나 있는지요? 또 어떤 좀 장바구니를 구성하게 될지 오늘 이슈 투데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김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사선옥 부장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하루 쉬었더니 제가 잘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연기금이 최근에 수급 주체로서 좀 강하게 부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연기금의 중시 안전판 역할을 이제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1900선이 이제 무너지자 이제 연기금이 이제 위력을 발휘하면서 다시 1920선까지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아주 1등 공신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아시지만 연기금이 이제 순매수하면서 투시권과 함께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어제 19.95포인트 1% 넘게 상승해서 1930선에 바짝 다가서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제 1928.17로 이제 거래를 마감했는데 어제 기간이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 1,700억 넘게 순매수했는데 이 가운데서 연기금이 600억 이상 그리고 투신권도 한 60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기간 매수의 이제 주체로 이제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은 어제 한 1,600억 넘게 이제 순매도 했고요. 외국인도 이제 소폭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기금은 지난달 5일부터 지난 5일까지 한 달 동안 1조 원 가까이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같은 기간에 외국인은 이제 9천억 가까이 이제 순매도했는데요. 외국인 매물을 연기금이 이제 대부분 소화하면서 지수를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연속적인 매수가 나오고 있는 것도 그렇고 금액도 좀 상당한 부분이라서 좀 이 부분에 기대 많이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쪽으로 해서 좀 선호도가 나타나고 있나요? 연기금은 아무래도 뭐 지수와 관련된 시가총액 상위 이제 대형주를 주로 이제 사들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IT 섹터를 이제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저평가된 대형주를 이제 연기금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기금 순매수 상위 이제 5위 종목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LG전자, NHN,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모두 실적이 최근에 이제 개선되거나 전망이 좋은 그런 이제 실적주를 이제 주로 사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실적 개선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LG그룹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기금이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LG전자라든가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그리고 LG 모두 순매수 상위 20위 안의 종목에 LG그룹주들을 이제 대거 포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은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력 회복이 두드러지고 있는 이제 LG전자를 비롯해서 LG 계열사에 대한 목표 주가도 역시 상향 조정하면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이제 경기 방어주로 통하는 SK텔레콤이라든가 KT 같은 통신주 그리고 GS 리테일,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종목도 연기금이 선호하는 종목인데요. 최근 이제 4주간 연기금 금액 기준으로 순매수 이제 종목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4,300억으로 이제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LG전자도 무려 2천억 가까이 이제 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NHN도 한 1,000억 원 이상, 1,200억 정도 이제 사들였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LG디스플레이라든가 SK텔레콤, LG, 그리고 GS리테일, 아모레퍼시픽,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상위 이제 10위 종목으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실적 개선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대형 IT주 섹터 내에서 좀 종목들을 골라냈던 것 같고 방어주 쪽에서도 좀 매수가 나왔는데 종목들을 보니까 좀 수익률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계금 매수 종목 잘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 매매도 좀 살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제 현대모비스를 한 38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만은 반면에 이제 연미가장 쇼크가 나타난 현대기아차는 또 대거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대차는 한 1,000억 정도, 그리고 기아차도 한 230억 정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KT라든가 삼성 SDI, 호남석유 같은 석유화학 같은 이런 종목들을 또 이제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은 이제 어제 삼성전자를 이제 한 845억 정도 순매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기금
상위 매수 종목이 대부분 기관 상위 매수 종목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NHN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을 이제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역시 이제 기아차라든가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유아 같은 현대차그룹 계열주들을 주로 이제 내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향후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 연기금이 얼마나 더 사줄 만한 여력이 있을까 이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떤 전망이 나오나요? 일단 국민연금, 그러니까 연기금들이 이제 연말까지 주식 비중을 이제 채워야 되는 비중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매수 기조가 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설정한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주식 순매수 규모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모습이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에 연기금의 월 평균 순매수 추이를 보게 되면은 9월에서 12월까지 대부분 자금 집행이 이제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그 윈도우 드레싱의 장세가 나타나는 것도 역시 연기금이 항상 주도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에 대한 그 매매 동향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올해 이제 국민연금의 그 국내 주식 운영 목표 비중을 보게 되면 전체 그 포트폴리오의 19.3%입니다. 그래서 8월 말에 현재 국내 주식 비중이 17.3%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연말 목표에 비해서 한 2% 정도 지금 낮아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으로 보게 되면은 10조 원 안팎 정도가 연기금, 국민연금의 순매수 여력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이제 반면에 이제 국내 채권이라든가 해채권에서 연말 목표 대비 비중 보게 되면 각각 3.5%포인트 그리고 0.5%포인트를 초과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해서는 역시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연말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기금이 주식 쪽에 베팅을 하면서 채권에서의 좀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좀 채권을 이제 과도하게 많이 샀고요. 앞으로 또 채권에 대한 이제 수익률 부분에서 좀 우려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연기금은 지난달 25일부터 5일까지 10거래일 연속 채권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국고채 순매도 금액이 무려 1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10거래일 연속 채권을 내다 팔는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으로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최장 연속 순매도 기간은 지난 7월 말에 4거래일에 불과한 것에 비교해 되면은 지금 2배 이상 역시 순매도 기간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도 규모도 이제 작지 않은 수준입니다. 올 들어서 이제 월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두 달 정도 이제 채권을 순매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7월 같은 경우에도 한 3천억 정도, 그리고 10월에 한 1,100억 정도 순매도 한거에 비교해 되면은 최근에 이제 1조 3천억은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연기금이 채권 투자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 여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동향에 좀 주목하면서 따라가는 매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연기금의 이제 순매수 경향을 보게 되면 이제 국내 증시의 PER 6에서 8배 수준에서는 공격적으로 이제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증시의 12개월 예상 그 퍼가 8.4배 수준이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기금이 국내 증시가 이제 강한 반등은 예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방향과 상관없이 낙폭과대 대용주를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에 나설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00선 전후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기금이 사는 종목을 사셔도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수급 주체가 사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사실상 뭐 마무리됐고 벌써 실적이 4분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의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00선 전후에서는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저평가 대형주에 대한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호주가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을 이제 했는데요. 글로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이제 지금은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기금의 매매 특징을 살펴보면은 낙폭과대주, 밸류에이션이 매력에 있는 대형주들 사들이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퍼가 났습니다. 이런 낮아진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외국인 연기금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포지션을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경기 민감주 섹터 내에서도 가격이 좀 싼 종목들로 해서 시장의 중심이 이동이 되는데 연기금이 어느 정도 역할을 또 해줄지를 확인해 가면서 전략 세우신 데 좀 참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장의 출발 전략을 잠시 후에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